제목 그대로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최악의 악재가 떠버렸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버린 악재예요. 이제 대다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는요, 사업 수익이 줄고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악재인데 이렇게 난리냐? 바로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약간 이슈가 됐던 그런 내용이죠. 2026년 2월 11일 국회에서 이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제 민간 정비 사업에서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안 준다, 이런 내용이 확정이 됐대요. 공공에서 하는 거는 그래도 공공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주기로 하고, 민간은 사익 추구니까 너희는 용적률 인센티브 안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 몇 년간, 최근 윤석열 정부 때부터였죠. 그때부터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좀 활성화가 됐었는데, 그때 됐었던 이유가 사실 정부의 지원 덕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사업성 더 주겠다, 인센티브 주겠다, 보조해 주겠다, 재개발 재건축 좀 해달라, 이러다 보니까 이걸 다들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던 거였는데, 갑자기 지금 정부가 이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사업성을 보조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해주는 흐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타격이 큰 건데 살펴보게 되면요, 원래 3종 일반 주거 지역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요 주거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의 법적 상한 용적률이 통상 300%예요. 근데 정부가 인센티브 주겠다고 약속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최대 390%였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해주고 너희 그냥 300%로 지어라, 요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90%가 날아가는 거냐라고 말씀을 여쭤보시면은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통상 평균 한 40%에서 50% 정도 가까이 이제 민간에서 이제 기대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이제 용적률 300%다. 그럼 3,000세대 아파트 짓는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래서 용적률 390% 최대 짓게 되면은 3,9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용적률이 350%, 아까 40%에서 50% 용적률을 손해 본다고 했잖아요, 통상. 그랬을 때는 한 500세대, 3,500세대 정도까지 지을 수 있는데, 이걸 못 짓고 그냥 3,000세대를 지어야 된다. 그럼 얼마 손해보는 거냐? 최대 900세대 못 짓는 정도로 손해를 보는 거고, 평균은 한 500세대 정도 못 짓는 정도로 손해를 볼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한 세대를 우리가 10억에 분양했을 때 이거 총 분양 수익 매출이 얼마예요? 500세대 기준으로는 5천억, 900세대 기준으로는 9천억, 이 정도 분양 수익이 지금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큰 거죠. 보통 3,000세대 정도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원이 보통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5천억이면은 조합원 1인당 2억 5천에 대한 수익이 사라지는 거고, 그리고 9천억 기준으로는 2,000세대 기준으로 한 4억 5천 정도 1인당 조합원 평균 수익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이 용적률이란 개념이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수익에서 아주 핵심적인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서울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이 다 멈추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좀 입지가 떨어져서 추가 분담금이 조금 한 1억, 2억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 못하는 구역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다 멈출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서 이제 시세 차익 자체가 기대가 안 되는 그런 구역들은 당연히 멈출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정말 이런 핵심지 말고는 다 외곽 같은 경우는 다 대다수죠, 지금. 특히 초기는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인센티브 없이, 용적률 인센티브 없이 재개발 재건축하려면 보통 사업성 기준으로는 진짜 아파트 지었을 때 한 3, 40억 넘어가는 최소 강남, 용산급 이 정도나 가능해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원래 좀 사업성 좋은, 예를 들어 조합원이 1,000명이다 했을 때 아파트를 1,800세대, 2,000세대 가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이 좋은 구역이 아니고서는 조금 재건축 재개발, 특히 민간에서 하는 거는 쉽지 않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시장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는 제가 알아보아서 이번 그 조치가 어떤 효과가 있나, 어떤 곳은 제외되고 어떤 곳은 적용되고 이런 것들이 있나 좀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일단 기존의 사업이 진행되고 혜택을 받은 그런 구역들은 안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센티브 받은 곳들까지는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기사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부터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제외해라,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측면에 보면은 정부가
앞으로 뭐 신규 구역 그런 것들만 적용을 하는 거지 기존 구역들에는 적용을 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또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 많이 지정했으니까 우리 기존에 했던 거나 잘하자, 앞으로 뭐 신규 구역 뭐 이런 것들 뭐 신경 쓰지 말고 기존 거만 잘하자, 이런 계산이 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연관돼서 생각이 나는 게 지금 이런 극초기 뭐 초기 재개발 재건축 있잖아요. 뭐 동일 걷고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왜냐, 이런 것들이 정말 몇 년 전부터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는데, 뭐 한강변 재개발이라든지 뭐 재건축하는 곳들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번 설명절에 제 와이프랑 서울 나들이를 좀 다녀왔는데 진짜 재개발 플랜카드가 진짜 서울 동네 곳곳에 다 걸려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재개발해? 이런 느낌으로 많이 걸려 있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구역 지정을 오세훈 시장님이 엄청 지정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구역 지정 추가로 생각 안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갑자기 없애버리고 하게 되면은 그런 구역들 갑자기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로 추진한다 또는 극초기, 초기다 이런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 같은 경우는 용적률 인센티브 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정말 진행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정치적 변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 하는데 혹시나 정부 여당, 이제 민주당 쪽에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뭐 유력한 지역에도 시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갑자기 뭐 이미 구역 지정된 곳들도 만약에 반대가 좀 심하다 그 구역 내에서 그러면은 갑자기 구역 해제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새로이 이제 앞으로는 구역 지정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최근 흐름상. 그렇게 되면 이런 극초기라든지 초기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 같은 경우는 다시 갑자기 구역이 해지되거나 뭐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많이 올랐던 곳들은 꽤 큰 하락 충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미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리스크는 한번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요, 이제 공공에서 하는 뭐 LH 진행, 뭐 SH가 진행, 뭐 정부가 진행하는 뭐 공공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상대적으로 앞선 민간 쪽보다는 조금 더 수혜를 볼 것 같다, 조금 더 수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공공에서 하는 거는 인센티브 지금 적용하기로 법적으로 지금 확정이 되었잖아요. 특히 지금 제가 있는 성남 같은 경우 LH에서 재개발을 진행하는 곳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뭐 앞으로도 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멈출 일은 없을 듯 합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입장에서 뭐 조합 입장에서든 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꽤 큰 악재가 떴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갑자기 돌아선 거예요. 용적률 인센티브 안 준대요. 이에 따라 이제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초기, 극초기 단계인 곳들은 이제 투자에 한번 좀 유의하실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정부가 진짜 앞으로 무엇을 더 뺏을지 모릅니다. 특히나 이렇게 공공 쪽에만,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에만 혜택을 준다라고 바뀐 게 작년에도 비슷하게 사실 역세권에 임대주택 지어라, 신도시 지을 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핵심지에다가 임대 공급을 많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큰 방향성이 핵심지의 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한다, 이런 방향성인 듯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방향은 민간 시장에서는 사실 원치 않는 방향이긴 하잖아요. 민간에서 이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말 정부가 이겨서 정말 공공에서 임대를 많이 지어서 핵심지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민간이 이겨서 뭐 재개발 재건축 잠깐 스탑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는 한번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지금 정부가 공급을 좀 포기했나? 그냥 뭐 시장을 때려잡아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나? 이런 것도 같고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니 이에 잘 대응해서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홈즈의 이정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